이번 시간에는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을 소개합니다. 1936년 4월 6일에 출생한 시인으로 충청북도 충주 출생입니다. 가난한 민중의 삶을 다룬 시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는데요. 농촌의 현실을 소재로 하여 농민의 소외된 삶을 그린 농무를 발표하면서 민중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합니다. 시집에 농무, 남한강,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봅니다. 동해바다 후포에서 신경림 시인의 작품인데요. 후포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서 작품의 사실성과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시적 화자가 후포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작품입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일연의 내용이고요. 이연을 살펴보면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지금 이연으로 되어 있는 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친구가 원수보다 그런 비교격 조사인데요.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미움의 정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우면 원수보다 더 밉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티끌은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친구의 아주 작은 그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맷방석 그러면 옛날에 두부 갈 때 쓰던 그 맷돌 밑에 까는 지프로 만든 방석을 말합니다. 그 작은 친구의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보였다가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지금 친구의 작은 사소한 잘못을 아주 크게 여기는 과장법 그래도 되는데요. 지금 티끌이 맷방석만하게 더 커졌다가 동산, 작은 산처럼 보인대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확대될 때 우리가 점층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점층법이 드러나 있고요. 친구의 잘못을 아주 크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잘못된 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세상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더 크게 해석하게 되고 잘못하게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너그럽고 대조되는 대조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이중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써도 되고요. 돌처럼 그러면 직유법인데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그래서 돌처럼 화자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연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면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동해 바다는 중심 소재이면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소재입니다.
널따란 바다처럼 직유법인데요.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바다의 속성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거 너그러워지고 싶고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똑같이 직유법인데요.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바다의 속성, 포용력 있는,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내가 본받고 싶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담고 싶은 바다의 모습으로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또 제 몸은 맵고 모진매로 채찍질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단련시키고 꾸짖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원래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뒤로 뺐잖아요. 도치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이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에 대한 소망인가 하면 바다처럼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시의 종류는 현대시, 시대상 현대시, 내용상 서정시, 형식상 자유시입니다. 제재는 동해 바다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동해 바다처럼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동해 바다를 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소재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반성적, 또 사색적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제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함. 그래도 되고 바다처럼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고 싶은 소망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특징으로 돌과 바다를 대조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바람을 독백조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돌은 약간 단단하고 그리고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면 바다는 넓고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 대조가 되고 주제 바다와 같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는 태도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반성과 바람을 독백조로 자기 혼자 하는 말처럼 독백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자아 성찰, 성찰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속에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나라는 시어가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다른 작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